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21일 여의도 펀드매니저 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오늘은 미국 시장이 오르면서 우리의 마음을 좀 달래주는 그런 아침이었습니다. 다른 것은 안 봤는데 나스닥이 계속 마이너스 갔다 플러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들을 좀 마음을 심란하는데 막판에 그나마 잘 올라주면서 어제 UBS하고 CS의 합병권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 긍정적이다. 또 FOMC 미팅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그러한 희망이 선반영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서 주식시장의 분위기를 좀 돌려놓은 좋은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나라는 어제는 이제 코스피는 하락하고 코스닥은 오르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좀 시장이 나쁘진 않을 것이다. 항상 화, 수, 목 이 정도는 주식이 좋고 금요일 날 좀 많이 터지는 그런 모습이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는데 화수는 좀 긍정적으로 시장을 놓고 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정말 안정을 찾아가는 것인가? 그렇죠? 안정. 혹시 숨겨진 우리가 모르는 또 새로운 리스크, 위기, 또 글로벌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그 무엇이 터지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는데 일단 그런 두려움을 발빠르게 대처를 하면서 잘라내는 모습이 시장에 안정감을 준 그러한 모습. 이걸 시장이 긍정적으로 일단 환영을 했다는 거죠. 네. 이럴 때는 향후에 어떤 종목이 시장에 갈 것인가 이 부분이 제일 또 우리의 숙제이죠. 어제를 보니까 전혀 이상치 않던 2차 전지도 구석등에 있는 애들 이런 애들이 주로 가면서 시장의 핵심 종목들은 좀 벗어났는데 대신 에코프로 형제들의 놀라운 뚝심은 우리들에게 새로운 또 시각을 주는 거죠. 저는 어제 좀 박살날지 않았는데 그러지 않는 모습, 시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또 관이 생각하는 것과 또 정부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그런 예측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자, 오늘 시장 전망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금일 주가 추이를 한번 봅시다. 금요일이 아니라 금일이죠. 네, 다우는 1.2%, 나스닥은 0.39%, S&P는 0.89%. 나스닥이 마이너스에 갔다 플러스 갔다 다시 마이너스에 갔다 2시, 1시, 2시 사이에는 그거를 플러스로 해서 쭉 뽑아서 나름대로 상승하는 모습. 나스닥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들의 시장의 큰 관심사인데 나스닥이 중요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러셀 2000도 많이 올라가면서 중소형주 기술주들이 생각보다는 잘 버텨주면서 반등한 하루였다. 이제 아마존이 10,000명 이상을 잘라내면서 전형적인 레이오프가 이미 들어온 거죠. 네, 메타가 먼저 시작을 한 걸 아마존이 규모가 크니까 많은 사람들을 잘라내고 있는데 이러한 불안감 때문에 아마존 주가가 하락하면서 어려움이 좀 있었지만 이걸 잘 극복한 하루였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금융시장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숨겨진 그 무엇을 시장이 찾기 시작했다. 혹시 다른 위험이 없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검증 작업이 최소한 한 달 정도는 진행될 것이다. 그렇게 돼야 이 시장이 안정을 찾을 것이다. 연결된, 숨겨진, 이 리스크가 연결이 된 글로벌적으로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 아시아 시장이 서로 연결된 그 무엇, 숨겨진 그 무엇이 없다면 시장은 이 변동성 장세를 이기고 한 번 더 우상향하는 그러한 장세. 저는 이 장의 끝을 5월 중순이라고 봤죠. 5월에서부터는 좀 줄이면 될 것 같다 했는데 아직까지 3월, 4월, 5월 중순 약 2달 반의 시간적 여유, 3월은 다 지나고 2달의 시간적 여유를 있다. 마지막 불을 뿜을 수 있는 그러한 시기적인 그러한 그 브라이트한 기간은 남아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파월의 발언이 중요하죠. 네, 오늘부터 이제 FOMC가 시작돼서 우리나라 시간 23일 날 발표가 되는데 파월이 향후 긴축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이번에는 25표 올리고 멈췄다가 딱 보면서 또 갈 건지 올릴 건지 아니면 내릴 건지 여러 가지 것들 생각을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파월의 발언이 가장 중요한 이번 주 시장의 핵심 포인트다. 하나씩 하나씩 테스트 과정을 넘어가는 거죠. UBS, CS 1차 테스트 통과, 파월의 발언 2차 테스트 통과. 이게 이제 너무 잘 통과가 된다, 무사히 통과가 된다면 시장은 한 단계 더 점프할 확률. 근데 점프하는데 어느 놈이 갈 것이냐 이게 또 우리의 가장 큰 추론의 중요한 키포인트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어제부터 가는 놈이 갈 것이다. 이것저것 쫓아다니면은 전혀 살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죠.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들을 목표 가격을 정확히 정한 후에 기다리는 거죠. 순서를 기다리고 조급해하지 않고 기다리면
반드시 자기 순번이 올 것이다. 그때 이익을 실현하자. 이 전략, 이 단순한 전략을 여러분들이 엉덩이가 들썩들썩하면서 참 참기 힘들더라고. 어제 우리 이제 그 카페에 가장 많은 자기가 가진 종목을 팔아야 되냐, 얼마까지 가느냐, 여기서 더 사야 되느냐 이런 질문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네, 그러한 반복의 끊임없는 반복의 연속 속에서 자기 수익률을 지키거나 팔거나 이뤄가는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칙과 이런 것들을 잘 정하야만 내는 어떤 종목을 얼마에 사겠다. 어떤 종목을 나는 얼마에 오면 시총 얼마에 때 팔 것이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자기 확신이 없으면 이 장에서는 떠내려가는 거죠. 생각보다도 난이도가 어려운 장입니다. 그럴수록 자기가 알고 있는 기준을 확실히 정해서 그걸 실천하는 그 능력, 그 냉엄함, 냉철함이 있어야만 이 장에서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환경TV가 전한 금일시장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아마존 9,000명 추가 해고했다. 금 1년 만에 장중 2,000달러를 돌파했다. 돌파하다가 다시 1990 얼마로 다시 내려왔죠. 네, 비트코인은 27,000달러를 넘어가면서 3만 달러에 근접하는 이번 장의 위너는 골드와 비트코인이죠. 네, 골드만상스 3월 FOMC를 동결하고 차라리 5월, 6월 그 이후에 올릴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골드만삭스의 지금 예상이 가장 독특해서 시장에 많이 회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CNN 5월은 상원 의원이 파월 사퇴해라.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없다. 네가 마치는 것도 없고 관리도 없고 5월엔 상원 의원의 독설이 파월에게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파월 같은 인물이 없죠. 일단은 파월을 통해서 잘 막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모건 스탠리가 구제금융 양적 완화는 아니다. 구제금융이 주식 매수는 경계한다. 모건 스탠리 말 들어서는 지금 돈을 절대 벌 수 없는 닥터 둠과 똑같은 거죠. 지금 시장에 또 며칠 전부터 닥터 둠들이 뭐 북주가 장구치고 숨겨진 리스크가 있다. 이제 시장이다. 북주가 장구치는데 그런 사람들 말 믿으면 돈을 벌 수 없다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죠. 그런 장이 아닙니다. 이 리스크의 색깔과 퀄리티를 과거 것과 어떻게 다른지를 구별해낼 수 있는 기본적인 분석 능력이 무엇보다 필요하죠. 유동성 리스크인지 아니면은 투자에 대한 부채 리스크인지 이러한 것들, 이것들을 방어할 수 있는 힘을 정부가 가지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해야죠. 네, 독일 2월 PPI가 전년비 15.8% 상승하며 5개월 연속 15.8% 상승했으나 5개월 연속 둔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총리 불시반이 부결됐다. 마크롱 연금개혁안은 통과가 됐다.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이걸 보고 이제 연금개혁안을 밀어붙이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선거가 이제 내년에 있으니까 그 전에 이제 연금개혁안을 밀어붙여야 되는 이게 굉장히 골치 아파요. 서로의 이익이 막 얽히고 설켰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결하는 것은 참 뭔가 정권 초기에 항상 밀어붙이려고 하는데 항상 중간 선거와 그 정부의 신뢰도와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못 밀어붙여. 이거 잘못 밀어붙이면 이제 20% 지금 30%대 마이너스 30% 중반인데 20%대로 빠지는 거죠. 굉장히 머리 아픈 일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친일 발언 이런 것들이 얽히고 설켜서 과연 연금개혁안을 밀어붙일 수 있을 것인지 여기에 이제 노동법, 노동시간 문제까지 이 MZ세대의 강한 저항을 받으면서 골치가 아프게 되는데 뭔가 정교함이 부족한 정부인 것 같아요. EU 등 국제사회가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9.8조 원 지원을 약속을 했다. 최근에 달러 지수 너무 중요하죠. 달러 지수가 103.31까지 빠졌습니다. 미국이 추가로 금리 인상을 올리는데 한계에 부닥칠 것이다.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달러 지수 약세. 반대편에 있는 기타 통화는 강세를 나타낼 확률이 높죠. 우리나라도 오늘 이런 상황이 된다면 주식은 상승할 확률이 거의 99%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미 국채는 다시 상승해서 올라왔습니다. 2년짜리 한번 볼까요? 2년짜리 한번 보면 3.9784까지 상승해서 올라왔습니다. 13.2%나 EBP나 상승하는 그런 초약세로 왔네요. 10년물 한번 볼까요? 10년물 국채금리를 한번 보면 3.485 이 정도까지 올라왔죠. 8.8bp 올라왔습니다. 다시 2년과 10년의 스프레드가 좀 벌어지는 그런 모습이네요. 약 50bp 정도 벌어져 100bp에서 줄었다가 다시 살짝 벌어지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은 이 정도면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금리, WTI 이런 것들이 안정적인 이것마저도 무너지면 미국 정부가 정책을 쓸 수가 없는 거죠.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없으면 미국 정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디스인플레이션이 확실하게 천천히 내려오는 게 오히려 더 나을 것도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금리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이번 금융위기의 상승장은 금이라고 그랬죠? 네, 1983달러. 장중에 아마 200달러, 2000달러까지 넘어갔는데 금은 1983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WTI가 65달러까지 드디어 내려왔네요. 네, WTI 화이팅입니다. 네, WTI가 60달러 정도에서 50달러 사이로 내려오면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야 우리가 CPI를 확실히 잡을 수 있다. 모든 건 에너지 가격에서부터 발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WTI 하락은 나름대로 미국 정부에게 향후 CPI에 대한 그러한 디스인플레이션 하락 추세가 더욱 강화될 거라는 기대감을 높게 하면서 뭔가 이제는 긴축을 좀 완화해 줄 수 있는 통화정책에 숨을 트여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촉매제가 WTI 같은 데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주요 기업들의 주가 한번 봅시다. 애플은 1.5% 상승했네요. 네, 157달러. 테슬라가 2% 넘고 3% 넘게 상승하다가 막판에 좀 반납을 했습니다. 183.25달러. 테슬라가 200달러를 회복하기 참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번 장의 모든 승자는 양극재인 것 같아요. 양극재에서 에코프로 BM이 모든 것을 승자처럼 보이는데 이게 과연 맞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테슬라보다 더 승자는 에코프로 BM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네요. 엔비디아 0.68% 상승 259달러. 엔비디아는 300달러까지 버텨야죠. TSMC도 0.71% 상승. 마이크론 테크놀리가 1.73%. 오늘 우리나라 반도체 시장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는데 이제 뒤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항상 올 1분기가 쓰레기 중에 상쓰레기인 반도체 가격이다. 그렇죠?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나타나고 이익이 많지 않을 것이다. 이때가 이제 바닥에서 사람들이 줍줍해야 된다는 논리가 시장에 지금 강하게 나타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1분기보다는 2분기가 더 큰 바닥이고 2분기 이후에 사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인데 한 분기를 좀 늦춰도 될 것 같다. 반도체주의 연속성에 대해서는 확신은 좀 없습니다. 베타 플랫폼스는 1.12% 상승, 노블록스는 0.74% 하락, 비트코인이 27,954달러, 거의 28,000달러를 넘어가네요. 이렇게 비트코인이 상승한 이유를 보면 은행 리스크의 해지 수단으로 비트코인이 등장을 한 거죠. 네, 이 부분은 뭐 심리적인, 실질적으로 해지 수단은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블룸버그에서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탈중앙 하나의 은행들이 서로 연결돼서 묶여 있기 때문에 탈중앙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산의 필요성을 확실히 이번에 느낀 것 같다. CS, 미국, 스위스, 독일 이런 애들이 막 서로 엮이는 거죠. 아시아까지. 예. 이게 이제 우리 이제 파웰의 얼굴을 바꿔놓은 건지 Be your one bank 이렇게 썼습니다. 네. 네. 메타포적으로 썼습니다. 비트코인하고 다른 알트코인을 보면 비트코인의 상승률이 압도적이죠. 이더리움은 좀 올라갔지만 비트코인을 따라갈 수 없는 거 나머지 코인들은 전부 다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는 이분적인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미국 증권거래소가 이거 코인을 자산으로 인정을 해버렸다는 거죠. 이건 자산이 아주 증권이다, 시큐리티다. 그렇다면 미국의 규제 안에 들어와야 된다. 규제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상장을 폐지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이런 가능성 때문에 알트코인 중에서 뭐 시치구리한 것들은 전혀 오르지 않는 그런 모습. 확실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정도만 올라오고 나머지는 다 시치구리했다는 거죠. 향후에 규제로 묶일 가능성.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이 올라가는 것은 금리 인하에 아주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 그 다음에 사람들이 주식시장이나 이런 것들이 변동성이 크니까 돈이 빠지고 빠져서 이제 비트코인으로 다시 가버렸던 것들이 섞여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두 개만 올랐다는 거죠. 네, 이런 차별이 나타나는 모습. 그 내부에서도 뭔가 구별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금융시장 결론 한번 봅시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주식시장 상승은 UBS와 CBS 합병에 대한 1차 반응으로 그나마 부정적인 요인보다 긍정적인 요인으로 시장이 반응을 했다. 1차 테스트는 통과한 거죠. 이제 시장의 2차 테스트는 23일 발표될 파월의 향후 통화정책 내용이 달려 있습니다. 25bp 올릴 것은 확실히 되고 그 안에 향후의 긴축정책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며 현재 경제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
이런 것들이 숨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점도표가 이제 찍히죠. 네, 그 기라성 같은 매파들이 점도표를 어디다 갖다 찍을지 이러한 것들. 만약에 점도표들이 5%대로 내려간다면 지금 5.5, 6%까지 찍혔는데 5%대나 5%보다 낮게 찍힌다면 시장은 이제 거의 금리 인상 마무리 단계이다. 이러한 것들이 시장에 큰 활력소를 주면서 시장은 5월 초반까지 다시 한번 랠리를 뽑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 문제는 이제 여러분이 이제 누가 갈 것이냐. 이건 영원한 숙제죠. 참 예측하기 힘듭니다. 어제도 전혀 예상치 않은 것들이 막 시장에 돌아서 올라오는데 어제 정말 잡다한 여러 종목군이 상승세를 나타내면 시시작용의 일시적인 리더로 나타나는데 과연 어떤 종목이 올라갈 것이냐. 이 영원한 숙제. 그 다음에 어제 나타난 이 종목들이 연속성이 있을 것이냐. 우리가 제일 중요한 연속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장담을 할 수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어제 우리에게 큰 이제 뭐랄까 감명은 아니지만 충격을 줬던 게 에코프로 BM 형제의 주가 움직임이죠. 마이너스 6%, 7%뭐 빠졌다가 플러스 2%까지 마감한 그 뚝심. 과연 이런 것들은 어디 오는가? 결국 감독원의 조사 따위 같은 것은 과거의 일이지 우리가 시장에서 보는 것은 나는 과거의 모습이 2020년, 21년의 문제가 아니라 나는 미래를 보고 판단한다. 미래에 손을 흔들었다. 미래에 손을 들어줬다. 이렇게 이제 시장을 보는 거죠. 네. 과거 잔챙이에 묶일 그러한 사건에 묶일 시장이 아니다. 그만큼 돈이 갈 만한 곳이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비트코인 한다. 에코프로 BM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매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성장력을 담보로 한 수익성, 이 두 가지를 가질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가질 수 있는 종목이다. 이것에 대한 유일한 대안이 에코프로 BM의 한 종목으로 쏠릴 때 에코프로 BM 영업이익을 보십시오. 2021년은 400억, 1030억, 1400억, 970억 두 자릿수 후반대, 세 자릿수 후반대인데 올해부터는 전부 네 자릿수가 나온 거죠. 1230억, 1670억, 1790억, 1430억. 그래서 올해 영업이익이 거의 6천억대까지 올라오는 작년에 3,800인 두 배가 올라가는 거죠. 이러한 놀라운 수익성, 이 수익성이 에코프로 BM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유일하게 성장성과 그로스와 프라핏이 담보된 유일한 종목이다. 이렇게 시장은 판단을 하는 거죠. 네. 자, 오늘은 이제 어떤 것을 골라야 될지 한번 봅시다. 물론 AI와 챗 GPT는 여전히 시장 선두권을 형성할 것이다. 어제는 뭐 뷰노 같이 뭐 정말 고르기 힘든 것 같아요. 네, 솔트룩스 같은 데는 마이너스 6%까지 하락을 하면서 대신 다른 종목도 올라오고 그 내부에서도 차별화가 나타나는데 여전히 AI와 챗 GPT는 시장의 선두권이다. 다음에 이제 어제는 우주 항공 분야가 여전히 AP 시스템, AP 이상 같은 그러한 종목들이 이제 25,000원대까지 치고 올라오는 거죠. 네. 그래서 올 1분기 가장 개차반 실적을 발표한 반도체에 대해서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 지금 바로 사서 연속성을 가지고 올라가기는 힘들다. 2분기 근처에 사는 게 어떻겠느냐. 그렇지만 300조를 투자해서 육성할 비메모리 관련 기업, 그렇죠? 네. 비메모리 관련 기업들, 디자인, 팹리스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충분히 해볼 만하다.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뭐 이런 종목들은 많이 오르진 않았지만, 이러한 종목들은 충분히 우리가 해볼 만하다. 중국발 리오픈주의 가능성은 있지만 화장품주가 삐적삐적 올라오는데 이제 마스크도 다 벗고 저는 이런 부분은 일시적일 것이다. 그렇게 뭐 도움이 되거나 연속성 있어 보이지 않는다. 가장 고르기 힘든 게 이제 제약바이오인데 제약바이오도 이제 3월부터 이어질 글로벌 학회들이 뭔가 수혜를 일으키면서 관련 종목들이 치고 올라오는 거죠. 여기에 사우디아라비아가 뭔가 한번 터치하는 종목들이 치고 올라오는 모습, 이러한 모습, 세세하게 고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전히 로봇, 그 다음에 가온 칩스나 이러한 팹립스에 관련된 기업들, 그 다음에 제약 바이오 중에 뭔가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그 다음에 이제 바닥에 있는 폐배들을 한번 사볼만 하죠. 네, 사볼만 하고, 그 다음에 우주 항공이 좀 지속적으로 갈 확률, 뭐 이 정도?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서 좀 좁히자.
양극재 중에서 뭐 포스코 신소재가 다시 치고 올라오는데 이러한 종목들 이런 것들 우리가 참 예측하기 힘들죠. 석경, AT처럼 좀 듣도 보지 못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이제 전구체 뭐 개발 거기에 관련된 뭐 개발 윤성 FNC 같은 거 뭐 이런 종목들은 2차 전지 관련된 어떤 장비 제조 관련된 실력 있는 기업들 뭐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보다는 곁다리보다는 가장 핵심인 로봇, AI, 챗GPT 이러한 종목들 정통적인 종목들을 여전히 들고 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 아침입니다. 네, 저희 스터디 모임이 이번 주 토요일 날 스터디 모임을 합니다. 2차 전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반기 3, 4월에 봐야 될 종목들 위주로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많이 참석을 하셔서 좋은 종목들을 좀 골라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전히 공부를 원하는 자는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어제 뭐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던데 주로 소개로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유튜브를 봐서 들어오신 분도 있지만 소개로 많이 들어오는데 오셔서 똥인지 된장 찍어보시고 이렇게 집단지성과 방향성이 나름대로 건전하게 그 다음에 엣지 있게 잘 있는 그런 카페도 있구나를 좀 느끼시길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좀 마음을 좀 놓고 봐야 되는데 문제는 네가 가진 종목이 올라갈 것이냐.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문제죠. 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항상 돌면서 올라오기 때문에 순환매 왔을 때 내가 팔 것인지 지속적으로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확실한 자기 믿음, 자기 판단 기준을 세워라. 그렇지 않으면 떠내려 갈 것이다. 그리고 시장은 가는 놈이 갈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내일 뵙겠습니다.